그건 하지. 맞습니다. 야, 전화를 100번 해. 최문지 씨는 당연히 하지. 돈 줄 건 다 주고. 그지 같은 거네 그냥. 이건 참 뭔가에 좀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색하게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현명한 친구들 채널 주인장 현명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노무 쪽, 인사 쪽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채널에도 이제 좀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메일로도 좀 오고 해서 제가 오늘 노무사님을 모셨는데 여기도 역시나 우리 현명한 친구들 컨셉처럼 저희 후배입니다. 대학 같은 과 후배고 제가 지금 직접 노무 쪽 일을 저희 업장별로 맡기고 있는 후배님을 모시고 오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명한 친구들 유튜브 채널 주인장 조현명님의 후배 신한철 농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노무법인 평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네가 계속 현장에서 일을 하잖아. 네네. 그러면은 노동청을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뭐가 있어? 제가 봤을 때 경험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많이 진정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임금 미지급. 뭐 예를 들어 임금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이제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장 근로수당, 이런 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각종 각종 수당에 대한 미지급.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진정, 해고 절차. 네, 그래서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노동청에는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진정도 같이 넣으시는 케이스가 많았다. 그러면 오늘은 한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좀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아르바이트가 들어오건 직원이 들어오건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그걸 이제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처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좀 팁이 있어.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 좀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 분들 보시면 1인 다역을 하고 계셔서 서류 관리하는 것도 같이 챙기는 게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쉽지 않지. 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근무 시작을 하면서 바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주시는 거고, 작성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체결이 되면 그 근로계약서를 또 한번 교부를 또 해주셔야 교부를 됩니다. 해야 되고, 네, 근로자도 그 근로조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 홀 관리도 하시면서 하시기에 쉽지 않은 작업인데,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스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뭐 첫 번째 방법이라면은 근무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거를 습관처럼 바로 하실 수 있게 그냥 유념하고 철저히 지킨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네. 2021년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전자교부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요즘에는 앱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지 않게, 놓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안. 그지? 그러면은 나중에 세부적인 거는 또 이제 정식계약서라고 하긴 좀 그런가?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하면 미스를 피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개별 종사자마다 근로조건이 사실 다를 수 있는데, 뭐 근무일이 조금씩 다르다든지, 근무 시간 아니면 급여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세부 조건을 다시 협의해서 정할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바로 인력이 투입돼야 되니까 정신이 없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두시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종사자분에게도 상황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표준적인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서 근무를 시작하고, 향후에 세부 조건에 대해서 또 협의해서 바뀌는 게 있으면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제작성하자. 네.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근로자도 동의를 한다. 그러면은 표준 근로계약서로 먼저 계약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실 수 있죠. 그 조건 때문에. 네가 그럼 제공을 해줄 수 있어? 표준 근로계약서? 선배님도 말씀이시니까. 여기에 비치해 놓은 걸로 일단은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1개월 지난 다음에는 여기에서 내가 거기서 변경을 하는 거지. 지금 이제 가장 고발이 쉬운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좀 일하다가 갑자기 막 또 전화 오고 뭐 노동청 고발됐다고 카톡 오고 막 그런 것들을 좀 가장 피할 수 있는 그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교부에 대한 거는 이제 실수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첫 번째로는 뭐 계약서 작성 그렇게 하고, 나는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는 그거였어. 그때 구인을 하면 엄청 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 막 뭐
별 엄청나게 뭐 하고 끝까지 다닐 거고 하다가 힘들고 이러고 뭐 사연이 있으면 그만두니까 나는 1개월을 90% 수습급여로 그렇게 책정을 해놨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진정이 돼가지고 이제 노동청 갔던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 뭐 90% 지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률상 상관은 없는 거잖아. 유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설정을 하면서 그 수습기간 동안은 당초 제시한 본 급여보다 좀 적은 90% 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유의사항은 이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그러면은 명시가 돼야 된다. 담겨져 있어야 돼. 이것 또한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네. 그래서 그렇죠. 유효한 법률사항이 되는 거겠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초 급여에서 90%로 지급하던 그 90% 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면 안 되거든요. 최저임금보다 미달은 되면 안 된다. 만약에 최저임금의 90% 금액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하시려면 그러면 또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뭐야? 그러려면은 근로계약 기간 자체를 1년 이상으로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해당 근로자의 수행 업무가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지급을 할 수 있고, 최저임금의 90%라는 건 최저임금보다 이제 미달해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달해서 지급을 하려면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하고, 근데 이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미달되는 금액이 아니고 그냥 원래 급여에, 네, 그렇죠. 애초 당초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이죠. 그 높은 금액에서 90% 금액이라고 해도 최저임금보다 미달되지 않는 금액이다. 그러면 해당 금액에 대한 내용만 근로계약서에 담기면 된다. 네. 90% 지급을 하려면 그 세 가지 조건을 꼭 지켜서 이제 계약서를 쓰면 된다는 거. 네네. 그리고 뭐 최저시급 이상이기만 하면 90% 설정은 계약서에 명시만 하면 된다. 네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알바가 하다가 무단결근해. 근데 사실 업장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사장님은 알바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 무단 결근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 출근 지시를 내려주셔야 되고. 그건 하지. 맞습니다. 야, 전화를 100번 해. 출근 지시는 당연히 하지. 그 다음에 디디디 계좌만 딱 보내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 이 무단 결근 하는 이유가 퇴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 이게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라는 의사 표시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자발적 사직 의사 표시가 맞다 그러면은 이제 사직 절차에 따라 여태까지 근무하셨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예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 두절이 되는 또 케이스가 있거든요. 보통 사업장에서 이제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출근 연락을 계속 주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안 받고 계시고 출근을 안 하고 계신 거니까 해당 무단 결근 기간은 이제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 거고,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이제 징계 사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징계 조치도 하실 수는 있다. 근데 어찌됐든 업장은 부사장이 피해를 다 받고 돈 줄 건 다 주고 그지 같은 거네 그냥. 이건 참 뭔가에 좀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 또 이제 만약에 근무를 하다 보면 자기 이제 면접 볼 때랑은 좀 다른 직원들이 많지. 대부분이 뭐 능력도 그렇고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흐려서 이제 어찌됐든 내 업장에 도움이 안 되고 같이 할 수 없다는 직원이 생기기 마련이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퇴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물 흐리면서 이런 직원들이, 그러면 이제 해고를 당연히 사장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법에 또 저촉이 되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좀 어떻게 해야 이게 진정이 또 들어오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래? 네네네. 이게 일단은 해고라고 하면은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꼭 명칭이 해고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강제적인 근로관계 종료 조치다 하면은 다 해고라고 이제 봅니다. 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절차가 지금 규정되어 있는데 해고를 통보하려면 서면으로 사유 그리고 해고 날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교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무조건 서면? 근데 문자 애매? 오케이 서면. 네, 일단 법에서는 서면 교부가 돼 있고 판례에서는 이메일로 통보를 한 것도 내용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 그리고 시기, 날짜 등이 기재가 돼 있으니까 이 서면 교부의 취지는 전달이 됐다라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만, 안정적으로 가시려면은 이제 서면 교부가 원칙이긴 하다. 나머지는 없어 방법은? 구두는 당연히 안 되고 기록이 안 되니까. 문자나 카톡 이런 거는
문자나 카톡도 전자교부 범위 내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 전자교부가 가능하다는 게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권장드리는 건 판례가 있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서면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해고가 정당하려면은 사유와 절차 그리고 양정에 있어서 정당을 해야 된다. 정당성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사유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절차는 그럼 다 지켰는지 그 다음에 다른 근로자 형평을 비교했을 때 해고를 처분하는 게 적정한지 이 세 가지 판단 기준을 다 충족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 하나 더 발생하는 게 해고 예고를 해줬는지입니다. 해고를 못 하겠는데? 네. 해고 예고라는 건 이제 먹기 힘들어. 아니 그만둘 땐 지들 마음대로 다 그만두는데 도망가고 연락 안 받고 꺼놓고 그러는데 우리는 해고할 때는 무슨 지금 외우지도 못했다 지금 몇 가지인지 이걸 다 해야 돼? 해고 예고 의무를 못 지켰다고 해서 그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성 판단은 사유, 절차, 양정 세 가지가 이제 관건이다.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이제 구제 신청 방법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거나 아니면 이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 해고 예고 정도만 하면 되는 거네. 예시로 그럼 그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놓고 쓰시게 하면 되겠다. 그런 거를 자기가 그만둔다 그런 사람이 또 더 많아 사실은. 그래도 받아놔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됐으니까 저희는 이제 4대 보험 상시 신고 또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직 확인 신고까지도 하셔야 되고 그럴 때 그러면은 이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사직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단순히 그거를 말씀으로만 듣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헷갈리거든요. 기억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행정신고의 증빙 서류를 위해서 그리고 기억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사직서를 이제 받아주시면 좋고. 맞아. 다 까먹어.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제 해고에 대한 거 마지막 이제 좀 정리하자면은 어떤 계속 근로관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이제 그런 비행동이 있으면 징계 조치를 취해서 좀 단계별로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개선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과정도 고려해 주시면 좋다. 오늘 기본적인 자영업자분들, 사장님들을 위해서 내가 볼 때는 내용은 뭐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한 거라서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정을 근로자가 해서 연락이 온단 말이지. 누가 진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진정을 했다. 했을 때 약간 좀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어? 일단은 노동청에 이제 진정이 접수가 되면 사용자에게 문자 또는 카톡으로 출석 요구서가 갈 겁니다. 출석 요구 날짜 그리고 준비 서류 등이 기재가 돼 있는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표 그리고 급여 명세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네. 또 근로자 상황 외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취업규칙이 있으시면 취업규칙 이렇게 5가지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서류이지 않나 싶고 실무적으로는 좀 더 나아가서 이게 무슨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신지는 모르시거든요.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가야 사실 그대로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차원에서 담당 감독관님, 근로감독관님에게 어떤 자료를 더 추가로 준비해야 될 게 있는가 뭐 전화 문의 하시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만약에 노무대리인 쓴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일단은 이제 노무사라고 하면은 쉽게 좀 표현드리자면은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뭐 해고 절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니까 위 쟁점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드리고 필요한 서식이 있으면 만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노동청에 출석하시거나 뭐 조사를 받으실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대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이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모르고 근로기준법이 위반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런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을 평소에도 관리하는 서비스도 있다. 오늘 거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많이 들었고 영상을 보고 만약에 어떤 사장님들이 좀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뭐 상담 같은 거는 해줄 수가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뭐 자료나 이런 게 있으시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오케이. 의견 드릴 수 있고 또 사무실에 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또 전화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아무튼 인사노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사장님들이 좀 알아야 될 필수 상식들을 좀 한 것 같고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좀 더 디테일한 뭐 사례들을 이런 거를 좀 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멀리 와서 한철 고생했어. 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